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 2019년도부터 통신선로 기능사가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 실습하던 거에서 뭐 어렵게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어떠한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전체적인 흐름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6월 달에 필기 면제 검정,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뭐 시험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봐서 나중에 추후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을 때도 같은 문제니까 이제 특별히 아마 다른 건 없을 겁니다. 우선 시험은 총 1시간이에요. 그래서 30분은 UTP 케이블 접속이고 30분은 광 케이블 접속입니다. 그래서 UTP 케이블 접속은 보통 시험관이 딱 들어와서 한 재료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맨 먼저 여러분 딱 오시면 보통 한 8시 10분이나 20분까지 학교 등교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본부원이 와 있어서 30분부터 해서 이제 신분증 대조하고 수험번호를 받죠. 그럼 수험번호를 랜덤하게 받아서 실습실로, 그러니까 시험실로 들어가서 이제 재료를 나눠줍니다. 주로 나눠줄 때는 자그마한 비닐봉지에 광 열수축 슬리브 하나랑 그 다음에 RJ45 플러그를 한 4개 정도. 근데 이제 운에 따라서는 5개도 들어있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4개를 줬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보수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작업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 연습할 때 정확하게 작업하시는 걸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눠주고 시험 시작을 하면 1m 케이블을 나눠줘요. UTP. 그러면 잘라가지고 그 시험관이, 감독관이 원하는 지정하는 공법대로 뭐 크로스로 만들어라, 아니면 다이렉트 A 혹은 다이렉트 B로 만들어라 이러면 만들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양단에 보호 부츠도 있으니까 보호 부츠도 이제 뭐 약간 삭각 있는 거 4개를 줘요. 그래서 그걸 부츠를 삽입하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통 그 나오는데 점수가 이 UTP 케이블 쪽이 한 50분 쪽이에요. 항목이 뭐냐면 심선 피복 탈피가 잘 돼 있는지, 가닥수로 이제 나오겠죠. 심선 분류가 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심선 분류는 접속한 그 공법 지정한 거,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지 보통 한 1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RJ45가 접속이 잘 됐는지, 이건 뭐냐면 RJ245 위에 보면 홈이 있잖아요. 그 홈에 그 회색 케이블이 이렇게 찝혀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제 케이블이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으면 감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정돈 5점, 뭐 접속 결과는 한 20점이에요. 그러나 접속이 만일에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접속 결과랑 심선 분류 상태랑 뭐 이런 것들이 다 깎이는 거죠. 그래서 한 20점이 깎일 수도 있어요. 만일에 안 나오면. 그런데 이거를 감독관에 따라서는 예전에는 중간에 자기가 테스트해서 볼 수도 있긴 있었는데 그냥 작업해서 바로 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면 감독관은 중간에 UTP 커플러 그 어떤 건지 아시죠? 이런 거 모양 양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2개를 연결해서 나오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하는 대로 다 하면 뭐 50점 만점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를 해요. 그리고 점수는 60점 이상이라서 광통신에서 너무 이렇게 막 아예 뭐 기기 동작을 못 한다던가 이렇지 않은 이상은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UTP는 점수를 가장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뒷정리까지 깨끗이 하시고 30분이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한 10분이나 15분 이내에 딱 완료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긴장해가지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하다 볼 때 감독관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손이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감독관 2분이 들어오시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 접속은 30분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에 따라 가지고 30분 UTP를 다 끝나 가지고 그냥 수험 번호 수로 이렇게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감독관은 보면 그냥 빨리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UTP. 그럼 걔네들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보통 2세트가 설정돼 있기도 하고 학교마다 이제 어떤 세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는 이제 MTS 4000 OTDR을 갖고 하죠. 그다음에 2개 다 이제 광원, 광파 메타가 기기 종류도 좀 다르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거 할지는 랜덤으로 되니까 학교에 있는 기자재를 다 쓸 수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파장 1310이나 1550으로 측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보통 첫 번째 학생이 세팅을 하면 되겠죠. 설정 버튼 혹은 셋업 버튼에 눌러가서 설정하면 되고 보통 1310일 때는 이제 뭐 전송효율이 좋고 1550일 때는 손실이 좀 적다곤 해요. 근데 채점 기준에서는 1550일 때가 이게 손실이 적다 보니까 그 기준값이 또 적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험 볼 때는 1310이 좀 더 안정적으로 손실값이 잘 기준하고 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은 기계가 잘 나와서 손실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측정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 넷째 자리까지 나오면 반올림해서 이제 적으면 되시겠고요. 답안 작성 후에는 광섬유 전체 파악이 나오도록 광섬유 끝단에 위치시킨 후 인쇄 모드로 설정, 비번호 입력, 출력 파형 인쇄 이렇게 되는데 저희 학교에는 지금 MTS 4000은 여러분들이 전체 파형이 나오게끔 이제 파형에 줌해서 이제 엔터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렇게 새로 산 요코가와 그거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면 평균화 작업을 시키면 전체 파형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길이를 설정을 하면. 주로 거기에 테스트하는 길이는 자기가 총 드럼이 만일에 3개의 드럼이 합이 뭐 3kg다 이러면 2배 정도로 설정해 주는 게 좋긴 좋습니다. 다 끝나면 열수축 튜브 양 1cm 남기고 절단해서 같이 제출하면 될 거예요. 자, 처음에 변경된 게 2019년도죠. 광 어댑터 사용 이렇게 했었는데 광 어댑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잠깐만. 어떤 거냐면 요건가? 아이고, 요게 아니고 요거 보이죠? 요 녹색이랑 파란색이랑 이게 원래는 하나만 작년까지는 감독관이 하나만 갖고 와서 하나를 갖고 왔는지 몇 개 갖고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 광 케이블 있죠? 요거 광점퍼선 요 광점퍼선 요거를 이제 개별로 다 지급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시험을 봐서 보니까 이게 좀 분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뭐 연습하던 거랑 좀 다르다, 뭔가 값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이러면 시험 검정장에서 나눠준 거는 광 점퍼랑 이런 광 아답터 이런 것들을 이상한 것 같아요. 교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올해도 한 몇 명이 좀 바꿨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품질이. 근데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쓰는 제품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새로 요거 받은 거랑 요것도 거기서 갖고 왔거든요. 개인당 하나씩 다 갖고 왔더라고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값이 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 학교만 그런 건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기준 광전력을 우선 측정을 해요. 근데 측정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광원하고 광파워 메타에 바로 아까처럼 광점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광점퍼를 하나씩 연결해서 중간에 아까 어댑터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A 드럼과 B 드럼을 융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양쪽에 그 광원하고 광파 메타, 그러니까 전력계를 연결해서 측정 광전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실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 그걸 빼고 다시 A 드럼을 OTDR에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에 킬로미터당 손실, 전체 손실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B 드럼과 C 드럼을 광 어댑터로 연결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하죠. 근데 문제가 광 어댑터가 있는 부분이 장애 지점이라고 가정하고 광 어댑터까지 거리를 측정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광 어댑터가 B 드럼하고 C 드럼을 연결했으니까 결국은 A하고 B 드럼의 총 길이 있죠. 거기를 작성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선생님 해보면 알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예전에는 그냥 광원하고 광역계를 이렇게 아까처럼 광점퍼로 연결했는데 중간에 광 어댑터가 이걸로 연결해서 측정해라 이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처럼 그거를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광점퍼로 이렇게 연결하고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얘 같이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준 광전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나면 다시 여기를 아까 요거를 그대로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오고 광원에 광점퍼가 달려있고 광 어댑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 드럼 A를 다시 연결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그 다음에 광 드럼 B랑 광 어댑터랑 광역계를 연결해서 또 측정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걸 다 빼고 광원하고 광역계를 뺀 다음에 광 드럼 A에다가 OTDR을 꼽는 거죠. 그 다음에 융착된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어댑터 부분. 이렇게 하고 이제 측정을 할 때는 감독관에 따라 또 다른데, 원래 OTDR이 계속 누를 때마다 값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작업을 한 거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측정해서 뭐 출력해서 답안 작성하라 이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출력해서 한꺼번에 답안 작성하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출력해서 화면을 보고 답안을 작성해 버리면 나중에 출력한 종이의 값하고 채점할 때 이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이제 감독관이 채점하지 않은 한은 보통 현지에서 채점하고 이제 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감독관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감독관이 뭐 여기까지 출력하고 다시 한 번 더 출력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시험 보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요. 특히 광 장비가 많은 세트로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많이 오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보통 감독관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었어요. 처음에 연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기준 광전력하고 측정 광전력 해서 손실값을 거하고 OTDR 연결해서 이때는 드럼 C의 종단이 절단된 장애 지점이라고 가정하고 융착거리가 아니고 드럼 C 종단까지 구해라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래서 드럼 C의 종단이면 뭘까요? A 드럼, B 드럼, C 드럼을 쭉 연결했으니까 총 길이에요. 총 길이.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는 그렇게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드럼 C의 종단 말고 융착 지점이 절단된 장애 지점이라고 가정하고 장애 지점까지 거리를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C 드럼을 연결하긴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럼 융착 지점이면 어디예요? A 드럼 끝. 그러니까 결국은 A 드럼의 길이까지 구하라는 소리겠죠. 그것도 있긴 있었어요. 일단 B 유형이 뭐냐면 B 유형이 그거구나. 요거 융착 지점. 그럼 답안지가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측정값 광파메터의 기준 측정값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여러분 융착한 다음에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값 빼기 측정값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손실값은 플러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킬로미터당 손실은 이거는 A드럼하고 B드럼의 전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를 구해놓고 전체 손실 나누기 전체 길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를 보세요. dB per 킬로미터잖아요. 그럼 dB 그러니까 손실 나누기 킬로미터 길이. 그러니까 A하고 B드럼을 연결한 전체 손실 나누기 그다음에 킬로미터 하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손실도 구하고 전체 길이도 구한 다음에 이제 킬로미터당 손실을 구해라 이러니까 좀 더 편하게 하는데 그 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마지막에 C드럼까지 연결한 다음 장애 지점의 측정값이에요. 장애 지점에 이렇게 해서 답안 작성이 되고 채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뭐 이것도 세 가지 유형이 나오긴 했었는데 답안 작성지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광파메터랑 이걸 사용하지 않고 OTDR만 측정하는 경우에 융착하고 OTDR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비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 요코가와도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킬로미터당 A드럼, B드럼의 킬로미터당 손실이랑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쓰는 MTS 4000인 경우에는 그냥 나와 있어요. 표에 출력물에. 그래서 그냥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A드럼, B드럼까지 길이에서 뭐 빼면 되겠죠. 그런 거는 구하시면 되고요. 융착 접속 손실은 정하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A에서 B드럼까지의 총 손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총 길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하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출력해서 뭐 답안 작성을 한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C드럼을 연결해서 이때도 여러분 보시면 장애 지점이 드럼 C의 종단이 장애 지점이라고 가정하자. 혹은 뭐 광 어댑터에까지가 장애된 지점이라고 생각하자. 혹은 융착 지점이 절단된 장애 지점을 생각하자. 이렇게 세 개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게 오타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똑같아요. 근데 다만 답안 약속이 바뀌니까 조금 애들이 당황하긴 하는데 그건 잘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의 답안 유형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그냥 2019년하고 21년 그냥 합쳐진 거예요. 답안 작성이 이제 기준 광전력하고 이제 측정 광전력 하고 나서 이제 킬로미터당 손실, 그 다음에 장애 지점까지 거리,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융착하고 답안 작성하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 보통은 뭐 오전 오후 시험 있는 학교들은 뭐 오전하고 오후 문제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시험 보는 학교들은 전날하고 오후가 틀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채점 항목 광은요. 이것도 50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광 연결 작업은 기계 조작을 못한다고 판단되면 실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관이 이제 광 부분을 아주 잘 아는 감독관이라면 뭐라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A드럼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 쭉 보내기도 하는데 보통 여러분이 그 설정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니까 미세하게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기계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융착 지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값이 손실값이 되게 작게 나와가지고 안 잡힐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때 추가하거나 이러면 뭐 감독관이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A드럼 길이를 다시 재고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중간에 안 나오면 강하게 밴딩해서 길이를 알고 나서 A 커서를 위치시키고 할 수도 있고 자, 이해되시나요? 어쨌거나 그냥 하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채점이 뭐냐면 준비 및 정리가 잘 되는가. 그러니까 항상 작업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제 광섬유는 이제 석영 그 유리 재질이기 때문에 이제 유리 가루처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상처 부위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그러니까 항상 그 휴지통 위에서 이렇게 작업해서 잘 뒤에 정리하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의 먼지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뭐 절단할 때 그 절단기에 그런 먼지가 있어도 각도가 좀 틀어지면 이게 딱 90도 각도로 절단이 되지 않으면 손실값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닦을 때도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 피그테일 끝에 있죠. 그것도 에러가 된 게 많이 나고 또 장비에 달려있는 커넥터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보통 거기도 되게 그 에러가 많이 나서 아주 뭐 작업하다가 안 되면 그걸 교환하기도 하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정밀 기기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작업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광전력 측정할 때는 기준광을 어떻게 잘 측정했느냐, 접속기 조작을 잘 하느냐, 광전력을 하느냐, 광전을 잘 측정했느냐, OTDR 측정 결과가 괜찮으냐, 장애점이 괜찮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측정이 부분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고요. 그래서 UTP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 측정을 다 어느 정도 할 줄만 알면 손실값이 아주 사실은 많이 나와도 60점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실값이 그러면 어느 정도면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손실값 기준이 보통 1310 나노미터일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0.4dB를 줄이는 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 1550대는 0.25를 줄여요. 그리고 커넥터는 하나당 0.59, 기계식 접속점은 하나당 0.3dB를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착 접속은 한 개소당 0.15예요. 그리고 이게 딱 기준에서 10% 초과 이내면 그 항목의 손실값이 만점이에요. 그리고 20% 초과면 그 항목에 10점 만점이다 이러면 5점밖에 안 줘요. 그 외에는 0점이라서 보통 3개로 나눠져 있고 이게 한 몇 년간은 이제 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학생이 기계 조절 못한다 판단되면 실격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잘 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작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OTDR은 그 장비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평균화 시키고 안 되면 뭐 이벤트 지점 추가하거나 출력하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혹시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비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전체 파형이 보이게끔 하는 거 그런 거는 보통 점수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감독관이 조작 방법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땐 보통은 파일은 사실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요즘 기계는. 근데 만일에 이름을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 뭐 설정 탭에 파일에 이렇게 하거나 뭐 빠른 보고서 이런 데 보면 약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파일 되는 데 부분에 들어가면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른 보고서 이런 데 들어가시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으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통 드럼이 1km일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냥 예시예요. A 드럼이 1kg고 B 드럼이 1kg다. 그 다음에 A 드럼이 쭉 돼 있으면 그 피그테일 있죠. 광점퍼 피그테일이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보통 융착을 하고 그 아까 피그테일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융착한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죠. 그다음 B 드럼도 융착이 돼 있으니까 A 드럼하고 B 드럼을 융착 접속으로 연결하게 되면 총 융착 접속 개수가 3개가 나와요. 3개. 그럼 A하고 B 드럼의 총 길이가 2kg고 그 다음에 융착 개수가 3개니까 1311 때는 1kg당 0.4dB잖아요. 그럼 기준 손실이 1.2 정도 나와요. 그럼 10% 이내면 1.4dB겠네요. 그래서 킬로미터가 보통 1kg짜리 두 드럼이면 손실이 총 손실이 보통 한 1dB 이내로 나오게끔 연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안 하면 감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거 다 잘하면 사실은 이게 점수가 빵점 맞아도 아마 60점은 넘긴 하겠지만 자, 1551 때는 A 드럼, B 드럼 길이가 총 2kg다. 그럼 융착 개수가 3개니까 기준 손실이 0.9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10% 이내면 1이에요. 그래서 1551 경우에는 손실값이 사실은 더 작게 나오긴 해요. 1311 때. 그런데 기준값도 더 작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차분하게 하시면 되고 뭐 질문 있을 때는 바로바로 얘기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연습해 주셔서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